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주식 격언 중에 하나를 꼽아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꼽은 주식 격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주식 격언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주식 격언입니다. 일부러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개나 줘버릴 최악의 주식 격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물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의 그 의미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주식 격언을 그대로 믿었다가 바꾸어 말하면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시간 낭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격언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격언 혹은 증시 격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들, 경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00개 정도 넘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주식을 아니라 때를 사라라는 말도 있고, 이건 되게 마음에 드는 얘기예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 너무 유명한 얘기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유명하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역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격언도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다 좋은 얘기들이고, 제가 여기에 소개한 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개가 넘는 증시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격언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격언입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하고 심지어 지금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거의 예찬론자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측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글도 막 블로그에 쓰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동의하긴 합니다만, 예측을 해도 그 방향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다들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됩니다. 즉, 손절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런 경구를 많이 인용하고요.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지 말고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경고를 많이들 강조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보일 때, 물론 지금도 초보고 하찮은 투자자입니다만, 더욱더 초보였을 때 그렇구나, 앞으로는 예측 안 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대응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응이 뭐냐 말이죠. 도대체 대응이 뭔데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1대1로 직접적으로 질문한 건 아닌데요. 여러 매체나 혹은 영상이나 자료 같은 데를 찾아보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답들도 많이 제공이 됩니다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죠. 예측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건 좀 지적질한다고 이렇게 말투를 좀 더럽게 적어놨습니다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 아닙니다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고 다들 대답을 해요. 대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 내지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응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일단 신속함이 떠오릅니다. 신속한 대응,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게 주로 잘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들이죠. 또 유연해야 된다는 말이요.
뭐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면서요. 주식할 때요.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려가면은 뭐 손절해야 되고 그러라면서요. 그런 게 대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유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곤 합니다. 판단력이라는 개념도 떠오르죠. 어떠한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것을 판단해서 알맞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력이라는 개념이 연결돼서 떠오르고, 신속함과 비슷한 즉시성, 즉 어떤 상황이 변하자마자 판단을 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각인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응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떠한 이미지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개념어들로 대응의 어떤 성격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대응이라는 개념을 잘못 수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어떠한 시세가 이렇게 좀 변동을 보일 때 어서 탈출해야지 하면서 빠르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빠르게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빠르게입니다. 대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급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주식을 뭐 8,000원에 샀는데 그래서 10,000원까지 올라가길 기대하고 사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한 8,100원 됐을 때 야, 이거 힘이 약한 것 같다, 털어버려야지 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유연함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내 입장을 쉽사리 바꾸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괜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변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중시된다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요것도 따지고 그것도 따지고 하면서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즉시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알람이 뜨게 되면 혹은 어떤 시세가 포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긴급하게 반응하려는 1번과 4번은 비슷하죠. 요약을 해보자면, 대응이라는 단어를 물론 제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응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 때문에 어떤 시세의 변동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 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내가 세워둔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내가 세워둔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바로 계획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집착에 빠져서 오히려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구를 잘 수용하면 좋은데 저같이 우매한 투자자들은 이 경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러면 예측을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응만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경구의 문제점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모순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면서요. 근데 그 대응하라는 것이 결국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이후에 오를 거다, 혹은 이후에 내릴 거다 라는 예측을 하니까 대응을 한 거 아니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아마 이렇게들 대답하실걸요? 아, 예, 뭐 그렇긴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니까 뭐 시세가 내릴 것 같으니까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될지 보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을 하는 거죠. 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했으면서 결국 대응할 때는 예측을 하고 대응한다는 것이죠. 이 경구는 상당한 논리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투자와 매매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측을 하고요. 혹은 어떠한 예측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측을 하고 예측을 했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뭐 주식이라면 실적, 뭐 수급도 있겠고요. 또 선물 옵션이든 무엇이든 간에, 비트코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술적인 분석 등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이것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 내리면 어디까지 내릴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측, 예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죠. 대응은 사야지 팔아야지. 손가락 클릭하는 게 대응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투자 매매의 기본 구조입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결국 상황이라는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죠. 누울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먹을 자리인지 기다릴 자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일단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것이 전략을 짜는 단계이죠. 아, 오를 거야?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거니까 난 어디까지 먹을 거야. 이 이상 오를 것 같으니까 뭐 어디까지 먹을 거야. 하지만 내려갈 땐 요만큼 내려가니까 요만큼에서 손절할 거야. 라는 전략이 수립되는 단계가 예측 단계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예측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전략이 수립되어야지 우리는 손가락 클릭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가락 잘못 놀려서 망한다고 하죠.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예측이라는 단계를 계속 무시하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경구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자꾸 하니까 손가락질만 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뭔가 수행하는 능력만 길러준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시키잖아요. 예측을 해야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안 한다면 전략이 없어질 것이고 전략이 없다, 즉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은 오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뇌동매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차인데요. 제가 공략을 했던 지점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여기 보면 그때는 제가 이평선 안 봤습니다만 지금 이평선을 넣고 다시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된 것 같고요. 여기도 지지가 된 것 같고 이평선이고 나발이고 다 지우고 보더라도 요 가격대에서 지지가 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캔들이었어요. 요 캔들. 여기 양봉 있잖아요. 예, 요 캔들에서 산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120선 지지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보고 요 가격대 지지로 보고 요 양봉에서 샀어요. 그때 이거를 그냥 현물로 산 게 아니라 주식 선물이라는 걸 샀어요. 주식 선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적은 돈으로 10배를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선물로 여기서 제가 지금 얼마를 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손절하고자 하는 선이 요 정도 선이었어요. 한 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손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제가 예상한 손절값이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손절값은 30만 원이고 위로는 제가 100만 원까지 먹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1대 3이니까 되게 좋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꽤나 지지될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차트를 보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맥점에서 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어디서 팔았는 줄 아시겠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요 음봉에서 팔았어요. 이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또 나지 않는데 코스피가 꽤 괜찮았어요. 당시에 저는 여기에서 매수할 때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을 한 거예요. 전략도 짰습니다. 30만원 선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100만원까지는 수익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요 음봉에서 전 팔았어요. 왜냐면 이때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그 당시에 꽤 잘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현대차가 힘이 약한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거 여기서 계속 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제 나름의 변화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 야, 그래, 내가 예측을 한 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냐. 이딴 식으로 내가 예측한 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냐.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대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음봉날에 제가 30만원 손절과 100만원 수익이라는 저의 예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버리고 대응을 한답시고 이 음봉에서 딱 본전에서 팔아버렸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죠. 100만원 선이 아마 여기였을걸요? 아마 여기서 제가 수익 청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음봉이 나오는 꼴을 봤다면 아마 더 가져왔으면 제가 200만원까지도 그럼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1대 7에 남는 장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저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말에 계속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내가 시나리오까지 잘 짜놓고 좋은 지점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한다는 이유로 나의 입장을 쉽사리 바꿈으로써 수익을 이렇게 잘라먹었다. 잘라먹은 것도 아니에요. 수익을 완전히 잃어먹은 거죠.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뭐 예전에 테스라는 녀석도 그랬고요. 태웅이라는 녀석도 그랬어요. 제가 좀 경험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한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세운 어떤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이렇게 유연함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못 이용을 해서 수익을 잘라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고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측해놓고 그 방향으로 안 갔을 때 손절을 못할까봐 손절 잘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만든 거 제가 알겠고요. 자꾸 예측하려 들면 내 고집대로만 하니까 야 오를 거야 내려도 오를 거야 하면서 붙잡고 있을까봐 그러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게 생각 없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이 경고를 뭐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드신 분은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래 옛날 분이겠죠. 전략을 짜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겠죠 라고 이제 당황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 의도는 아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유의해야 합니다. 예측을 안 하고 대응하는 연습만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손가락질만 하게 되고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 내가 떠다니게 돼요. 계속 표류하게 된단 말이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차분히 수립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대응이 다 잘못 나가게 돼요. 순간적인 매수 매도 행위에 치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니까 계속 우리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잡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도 안 되는 놈이지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라는 격언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격언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응하기 전에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라. 수립한 전략은 흔들림 없이 끌고 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립한 전략의 손절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없는 전략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 진짜 그거야말로 오를 거야 하면서 현대중공업 50만 원대에 사가지고 진짜 9만 원대까지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손절을 포함한 전략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본 전제이고요. 수립한 전략대로 대응하라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응, 예측과 관련한 격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라는 격언이 얼마나 저를 망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격언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로 대응에 나서기 전에 일단은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